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노자경영 12번째 시간으로 소국 과민, 즉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은 국가를 건설하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는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은 국가를 건설하면서 또한 백성이 단순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 복잡한 기구가 필요 없도록 하라. 그러면서 백성이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며 생활을 위해서 위용을 무릅쓰고 멀리 이사하려는 일연이 없도록 할 것이며, 비록 예를 들어서 배와 수레와 같은 이런 문명의 이가 있더라도 이러한 일을 가능하면 쓸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 각국이 서로 침범하지 않아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이러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백성이 누리도록 하라,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자가 주장하는 고대의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은 모든 사람이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편안하게 쉬면서, 그리고 또 풍속이 서로 잘 융합되어서 이웃 국가끼리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이상 형태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노자가 살던 그 당시에는 사실 중국은 춘추 전국시대였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소위 대국들이 자기들의 광토 중민, 즉 국토를 넓게 하고 국민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침략주의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삼는 행위를 늘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경향에 반대하여 소국 과민이라는 명제 하에서 평화로운 유토피아의 세상을 위해 주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노자 도덕경 80장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국 과민이라 될 수 있는 대로 나라의 크기를 작게 하고 나라의 인구를 적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나라가 크다든지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국가 경영이 더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 간에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것을 떠나서 우리가 인간들이 고대처럼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작은 국가이면서도 또 적은 어떤 국민들 서로가 아주 잘 지낼 수 있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좋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유 십백직이 불용이라 온갖 생활에 그릇이 있어도 쓸 일이 없도록 하라. 아마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그 고대보다는 여러 가지 문명의 이가 발달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었지만은 생활은 편할지 몰라도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것이 좋겠다. 원래대로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민 중사이 불원도라. 백성들로 하여금 죽는 것을 중하게 여겨 멀리 이사 다니지 않게 하라. 즉 죽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만큼 목숨의 가치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사를 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서 그대로 평생 사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은 가능하면은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이 편하죠, 사람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먹을 것이 없다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겨야 될 때 자기의 어떤 목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이사를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유주여 무소승지라. 비록
배와 수레가 있어도 그것을 탈 일이 없도록 하라.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운송수단이 되겠죠. 즉 우리가 사람이나 모든 가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동을 해야 될 때 필요한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우리가 가능하면은 이사를 하지 않고, 즉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기구들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 갑병, 무소, 진지라. 또한 비록 갑옷과 병기가 있어도 그것을 펼칠 일이 없도록 하라. 즉 가능하면 전쟁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춘추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각 나라들끼리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전쟁은 결국은 백성들에게 상당한 그 불편과 더불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러한 전쟁의 장비가 있더라도 쓰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인 복결성이 용지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끈을 몇 엎지어 쓰게 하라. 이 말은 서로 이러한 어떠한 일들을 서로 마음을 비우고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서로 약속을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기식, 백성들이 먹는 것을 달게 먹으며 미기복, 즉 백성들이 입는 것을 아름답게 입게 되며 안기거, 백성들이 사는 것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며 락기속이라, 백성들의 풍속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邻국상망리라. 이웃하는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는데, 즉 인접에 있는 나라들이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견지성 상문이라.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민지노사 불상황리라. 백성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한다. 즉 아무리 인접한 국가끼리 가까이 있고 하더라도 굳이 우리가 서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 죽으면 편한데 굳이 그러한 비록 인접해 있는 국가라도 그렇게 왔다 가지 할 그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자가 주장한 것이 바로 노자의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러한 국가는 이상 속에서나 존재하겠지만 그가 제시한 몇 가지 원칙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로, 조직의 규모가 작아야 비교적 쉽게 다스릴 수가 있다. 그리고 전쟁의 원인은 끊임없이 확장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구이자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것들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전략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기업의 체제입니다. 오늘날 경영자들은 대부분 규모의 경제 효과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유리하다는 판단은 규모의 효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규모의 측면에서 볼 때 한 사람의 규모는 매우 작지만 이러한 조직 구조는 생존과 발전에 가장 적합한 구조이기도 합니다. 예로서 우리가 수백만 전에 존재했던 공룡이 자신의 거대한 몸집 때문에 멸망한 반면 공룡과 같은 시대에 출현한
작은 몸집의 생물들은 오늘날까지 무사히 번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의 효과는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의 방대함을 추구하는 것, 즉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모는 조직의 조화롭고 광범위한 기초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존재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환경의 변화는 그 범위가 넓기도 하거니와 또한 속도 역시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오늘 우리가 이런 소국과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이러한 급격하게 변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